안녕하세요. 역사를 살아온 박사입니다. 오늘은 유럽 중세 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1100년, 지금 기원전 750년 그리스 암흑기라고 불러집니다. 터리아인 또는 바다 민족의 침략으로 막힌 미케네 문명이 멸망하였습니다. 이후 기원전 13세기부터 새로운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는 기원전 10세기까지를 말합니다. 보통 서양사에서 상고대 고전고대를 구분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미케네 문명이 붕괴되고 그리스 고전기의 기록도 아무것도 안 남는 시기입니다. 1차 문헌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으며 고고학 유적과 유물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때는 미케네뿐만 아니라 히타이트, 이집트 등 동지중해의 다른 청동기 문명들도 줄줄이 파괴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그리스의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던 왕국이 망하였으니 전체적인 경제력도 침체되었습니다. 그리스 지역과 히타이트 지역은 거의 자료가 남지 않을 정도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집트의 기록에 따르면 바다 민족들이 몰려와 히타이트와 키프로스를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그리스 경호 북쪽에서 내려온 도리스인과 기타 북방 민족 가뭄, 전염병 등에 의해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생존자들이 바다 민족이 되던 추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스티아의 유전자에서 그리스계가 발견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크레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연의 땅으로 건너왔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그들이 바다 민족의 일부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 시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잊혀버린 선문자 대신에 페니키아인들에게 페니키아 문자를 배워 그리스 문자를 사용하는 노력을 한 끝에 기원전 8세기 중량 호메로스로 대표되는 기록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헤로도스의 역사, 파우시니아스의 그리스의 소설이 있습니다. 디오도로스는 시켈로스 또는 디오도로스의 시콜로스라고 불리는 자의 역사집입니다. 예로니무스의 2차, 3차 선언은 이 시기 짤막한 연대기와 군주들이 목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확실하게 알려진 자료가 없습니다. 설마 제국의 멸망으로 로마 문명은 단절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로마는 정식 수도 콘스탄티노플리스의 2000 정통 로마인 동로마 제국에 의해 로마의 문명은 계승 발전되었습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 가톨릭 소도원들이 자체적으로 유시하고 기록과 법칙을 유지하는 등 로마의 유산을 보존하였습니다. 중세 전반을 암흑시대라고 자칭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고대와 근대는 좋은 거고 그 사이는 나쁜 거였다 였습니다. 특히 중세는 아주 나쁘다는 개명적인 발행적인 근대적 핑계를 써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편견 속에서 중세는 엄밀히 정의된 시대라기보다는 무식에 발전했던 로마 시대보다는 이후 문명이 발전한 지금은 아닌 그 사이 가난하고 미견 어느 시대라는 정도로 수백 년간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그날은 다름 아닌 인류의 상수시대로 현대 역사에서는 중세의 말기에 포함되는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시를 암흑시대로 지칭한 기록은 14세기 초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의 제작입니다. 정작 14세기는 중세 흑사병 팬데믹에 들려서
후대인들은 이때 또한 암흑 시대로 왔습니다. 페트르카 본인도 흑사병 관리로 만든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현대학에서는 중세를 암흑 시대라고 규정하는 것은 크게 비판하며 중세를 새로 연구 및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제과학사 및 과학촬영연맹 회장인 로널드 넘버스가 이론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역사학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굳이 어렵게 재조망할 것도 없이 당장 그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단테 일리기가 어느 시대 사람인데 중세를 가져가 암흑시대라고 하겠는가. 특히 중세 암흑기론의 중심에 든 서유럽은 현재 이후로는 11세기 이후 경제가 발달하고 성장하면서 수많은 문화와 기술이 생기는데 고대 노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큰 번영을 늘었습니다. 그래도 중세의 위식은 사람들이 마욕을 안 했기에 더웠던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19세기, 20세기 기명주의 역사학자들이 퍼뜨린 낭설로 보고 있습니다. 학문서에서도 나와있듯이 흑사병 이전은 목욕탕이 매우 흔하였습니다. 목욕도 있으며 흑사병 이외에도 부분 세정이나 집에서 모욕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습니다. 모욕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의 오해 중 하나로 폈을 때에 대해서 이슬람은 쥐가 원인을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입지를 잡았습니다. 격리조차다 했는데 유럽은 그러지 않아서 흑사병에 대한 피해가 커졌던 잘못된 설이 퍼져 있습니다. 격리 조치는 유럽에서도 해가 졌고 실시는 화장했다는 기록은 드물지만 대신 시신들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중세 이슬람권이 쥐를 제목으로 페스트 원인이라고 알고 잡은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이슬람 학자들 역시 이를 신의 징벌로 여기고 들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저 쥐를 잡았다는 서술은 쥐를 들어온 동물로 여기가 보일 때 잡았다는 기록이 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중세 암흑시대는 중세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패배와 비난이 대세이던 르네상스 이후의 선민의식에 모든 근세적 연결의 산물입니다. 또한 이 반론이 상당히 이루어진 현대에는 서나마 제국 붕괴 지구의 서유럽으로 범위를 좁혀서 암흑시대로 칭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시대에 다른 실시간 전략 게임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에서 첫 번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초기 중세 서유럽 또는 암흑시대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특히 초기 중세 서유의 상류층에 의해서 5년은 정대도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암흑시대라는 용어는 18세기 개방주의 시대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20세기에도 맞는 역사가들은 이 용어를 거부하였습니다. 초기 중세에 관한 학술가 이해는 이 용어를 폐기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암흑시대라 용어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술 문화 원리가 유럽에서 번창하던 시대에 대해서 이 용어가 구식이고 격물적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악화된 서나마 제국에 대한 개론적의 약탈과 파괴와 별개로 개만 엉뚱한 서나마 제국의 유산을 전멸시킨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남겨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비록 헤게모니는 일었을지언정 서나마 제국은 사법과 행정과 징세의 노하우를 가득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북이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그 노하우를 활용하는 편이 나왔으니 당연한 기회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개만 엉뚱한 후세인들이 생각보다 한국들은 후세인들이 생각보다 훨씬 서나마되어 운명도가 높았습니다. 카를린과 르네상스를 알려진 프랑크 왕국의 무예
넘지 못해도 이런 높은 문명들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가령 뭐가 벌까 발라 왕국의 혁명보다는 로마 유산에 다른 결문 왕국들을 근본적으로 서로마 통치 엘리트들과 국가 조직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소고트 왕국의 경우에도 행정체계나 관직 등에 있어서 로마의 것을 따랐습니다. 이런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토착 로마인들은 게르만인들을 매우 무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의미 문명화 문제가 아니라 민족 감정의 문제며 가톨릭과 아리오스파 사이의 정파적 적개심까지 섞인 문제였습니다. 이를테면 동고트 왕국에서는 토착 로마인들과 고트족의 차이는 문명화의 사이가 아니라 아리오스족의 고트인들과 가톨릭 로마인들 사이의 정도 차이였습니다. 야만적인 게르만인들은 의도적인 파괴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치적 난심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정치적 난세이한 이 문명사적 민대 행위는 게르만인들이 아니라 동로마인들이 훨씬 심하였습니다. 흔히 이탈리아 파괴 행위나 게르만족의 로마 약탈 등을 말하는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틀라의 파괴 행위는 근본적으로 매우 극단적으로 과다평가된 면이 있습니다. 게르만족의 로마 약탈은 파괴와 방어라기보다는 조직적인 도덕질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약탈 당시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문화재가 지금 매우 멀쩡한 상태로 발견되어 이탈리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반달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달족은 파괴의 대명사로서는 매우 분명스럽게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반달당한 것은 반달족들이었습니다. 동로마가 벌인 전력적인 증오 검진 반달족에 대한 흔적을 말끔히 일소시켜버렸을 뿐더러 이러니 하지만 안 그래도 정파 갈등으로 분화했던 기독교가 그렇다고 교국을 완전히 붕괴시켜 후위를 위해서 심지어 매우 엄청난 속도로 예술화되게 하는데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학자들은 불가불다 기독교가 몰락한 가장 큰 이유가 정파 갈등 및 동로마의 파괴 행위로 인한 기반 붕괴로 보고 있습니다. 또 동로마 고트 수복 전쟁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로마라는 정체성을 서유럽에서 완전히 일소시켜버리는 건 야만적인 결만적이 아닌 무리한 진공과 악질적인 파괴 행위로 로마를 서유럽 최고의 도시에서 불과 몇백 명만이 사는 소도시로 만들어버린 동로마 관인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를 탓한다는 말입니까? 이탈리아 도시들 50의 조직식이 사망의 다른 도시들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410년 알라리 노아를 약탈한 사건은 심리적으로 중요한 충분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파괴는 하지 않았습니다. 450만 반달족의 공격조차 그렇게 심각한 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스티아누스가 재정복 전쟁을 벌인 동안 심지어 로마를 포함한 이탈리아 대부분은 초토화됐고 인구가 격감했습니다. 그마저도 이탈리아는 고대부터 근대 초기까지 콘스탄티노플리스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문명사적으로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또 펭거와 달리 네르비우스 왕조와 카를로스 왕조의 엘리트들을 뒤돌아서는 결코 문명이 아니었으며 이들이 통치를 위해 남긴 문서들은 양과 질에서 후기 로마 제국보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메로윙거 왕조 시작 이미 기사들을 비롯한 귀족이나 핵심 엘리트층은 정견 수준에서 연술적 전략적 명령을 이해하고 수행할 만한 학식이 있었습니다. 군사적 능력 또한 이전에 무시됐던 것과 달리 로마 시대보다 결코 발전했습니다.
20세기 소년의 친구의 그 시대 2015년 친구의 친기 조직인 우민당이 전 세계 세금 테러를 감행하여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죽었습니다. 서력이 이끄네. 그뒤 215년 이후의 세계는 친구가 장악한 암흑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를 다루는 RTS로 중세 초기 서유럽을 가리키는 이벤트 암흑 시대를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게임 속의 첫 시대로서 전작의 석기 시대와 유사의 건물 건설과 연일 양성의 제약이 가장 많은 시대라고 합니다. 이상 중세시대가 암흑시대냐 아니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정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